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2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1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외교관, 영어 능력, 전체 성적 우수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사회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다빈치형 인재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전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전화 주셨는데 오늘 9월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좀 지난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좀 오른 것 같나요? 아니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어려웠나 봐요. 네, 오늘 상담은 김호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은 외교관을 꿈꾸면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생활했고 또 교과와 비교과 모든 영역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활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네. 자, 그럼 김호선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3장, 학생부 종합 3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 살펴보았는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장, 또 종합 전형으로 3장, 모두 이제 학생부를 활용하는 그런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일단 상위권 대학을 이제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질문을 했듯이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조금 낮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6장을 쓰기에는 좀 위험해서 제가 이제 그 중에 반에 정도 해당하는 석장을 쓰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대학들 스펙이 좀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상위권 대학부터 또 상위권 대학까지 쭉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교과와 비교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대학이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그 대학들은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정성 평가는 한다고 하지만 정량 평가에 준하는 어떤 성적을 갖춘 학생 중에서 또 비교과가 잘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장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장씩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6월 모의 성적 보면요. 일단 국어는 1등급, 수학은 나영이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윤리와 사상 3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평균 2.125등급입니다. 자, 4월과 6월을 좀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3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 나영은 2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영어도 역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월에 비해서는 뭐 6월이 기본적으로 성적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좀 아까 서두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봤을 때 9월 성적이 조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좀 크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 들고요. 일단 제가 지금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좀 자세히 물으면 일단 오늘 시험 성적에서 혹시 아직 가채점에 대한 정확한 거는 좀 며칠 더 있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국어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성적이 조금 국어가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국어, 수학, 영어 이 중심으로 한번 본인이 한번 그 가채점한 원점수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국어는 가채점 한 결과 79점 나왔고 79점이요, 네. 수학은 92점 나왔고 예, 92점. 영어는 91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탐구는 아직 정답지가 나오지 않아서 가채점을 네, 못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밤은 이제 한 9시 넘어야 나올 텐데요. 아마 이 시간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물론 이제 아직 가채점이 안 됐겠지만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한 1등급, 2등급, 3등급이 골고루 섞여 있다 보면 두 개 영역 합의의 4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최상위권 대학의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그런 점수들이 좀 안정성 있게 좀 간다면, 그래서 두 경의 합이 뭐 2나 3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보인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제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면 영어는 뭐 계속 1등급입니다. 네. 사회는 1.3등급, 국어 1.38등급, 그다음에 수학은 1.4등급, 전체적으로 이제 1.27등급으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와 있고요.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교과별 내신 성적 추이 살펴보면 뭐 국어는 1, 2등급 반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2에서 1등급 상승했다가 3학년 1학기 잠깐 이제 하락했죠. 근데 영어는 역시 계속 1등급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모두 1등급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지원할 경우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일 때 우선되는 과목이 영어다 보니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호선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입니다. 비는 수상 경력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과에 대한 준비가 좋은 편인데 네. 수상 경력과 자율 활동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우성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우리 학생이 워낙 이제 그 희망하는 대학들이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그 대학의 기준에 맞춰서 제가 일단 좀 평가를 내린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상설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나 워낙 외교관에 대한 꿈을 쭉 지속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적극성 상당히 많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좋은 평가 받고 있고, 그래서 리더십까지 갖춰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좀 이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눔과 배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나 역량은 나타나 있지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에서 약간 좀 설명할 부분이 좀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보완이 된다면 역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금 정치 외교학 또는 좀 외교관 관련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활동이 했다가 아니라 결과물이나 평가까지 다 좋게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학생은 그 해당 고등학교에 상당히 우수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상위권 대학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 독서 양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확장하는 어떤 그런 독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독서 활동을 비중 있게 보는 대학일수록 더더욱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좀 일부의 어떤 특기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글자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통문구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자기소개서나 또는 면접에서 밝혀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떤 자율활동, 학교의 어떤 그런 활발한 여러 가지 어떤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부분을 상당히 좀 더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상부릅니다, 수상. 자, 수상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교과 능력은 내신 성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교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상 기록입니다. 근데 수상 기록이 우리 학생이 같은 경우는 교과와 관련된 우수성 수상 기록이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일단은 부족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호선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고려대학의 사회학과, 그 다음에 2지망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그 다음에 3지망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인데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1지망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진단해봤습니다. 네, 희망대학 가운데 고려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은 이제 본인이 밝혔듯이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로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위치를 봐야 된다는 느낌으로 제가 1지망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김호성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추천해 주신 그 고려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까지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13명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2년간 경력을 보시면 다 10대를 넘습니다.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이제 고려대학교는 1단계 서류 3배수로 100%를 뽑는 거는 다른 대학과 동일한데 이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인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장이다 보니까 이제 교과, 비교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이제 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평가에서는 교과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90%, 비교과를 10%로 아예 분리해놨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대한 우수함과 비교과의 우수함이 골고루 갖춰진 학생들만 선발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면접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인재상에 대한 부합도를 보는데 우리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학생은 뭐 워낙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이제 교과 활동, 이제 학생회 활동, 여러 가지 이제 봉사 활동도 상당히 이제 우수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분명히 갖춰져 있는 건데 부족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학교의 경쟁력과 이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모집단에 대한 잠재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들을 볼 거고 제가 면접고사일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본인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 3장의 카드를 쓸 때 면접고사일이 혹시 겹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수능과 가까운 날짜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이 그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일반적인 최상위권 대학들처럼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합을 이제 4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뭐 지금 현재 9월 모평까지도 충분히 이건 넘는다라고 보고 일단은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 추천 전형은 우리 학생이 계속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를 할지라도 본인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융합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밝힌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을 보시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정치외교과를 꿈꾸지만 사회학과로 약간 이제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과가 전부 다 높게 1.1에 해당하는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가든 간에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으로 뽑는 그런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한 1등급 정도 낮게 가서 보통 이제 2등급 때 4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보통 합격자 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때는 우리 학생은 이제 무난히 정량평가 부분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정치 외교학과의 어떤 그런 부분의 비교과가 좀 더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볼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좀 더 내가 고대의 합격 확률 높이고 싶다 한다면 융합형 인재전형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진기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고려대 면접 평가 요소를 좀 보니까 인재상 부합도가 있던데요. 네. 앞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평가는 해주셨지만 고려대 사회학과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또 학생은 여기에 맞춰서 어떤 점을 좀 부각하면 좋을까요? 고려대는 타 대학에 없는 인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선사후. 공적인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사적인 것은 뒤로 미룬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어떤 이타적인 어떤 심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주관이나 신념을 뚜렷이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어떤 공동체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구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창의성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스스로 독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의미 있게 받아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화면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신설 전형인데 작년에는 이제 12.33대 1로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경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는 선발하고요. 역시 이제 학생부 교과다 보니까 추천서 자기소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일반적인 최상위권 대학들처럼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이제 4가 되겠고요. 근데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을 대학 발표에 의하면 이제 작년에 이제 한 1.6등급, 다시 말씀드리면 1점 초반이 아니라 한 1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군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대학도 이어서 추천해 주실까요? 예, 제가 서강대학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있는 이제 정치외교학과 여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이제 자기주도형, 일반형이 아닌 자기주도형을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11명 모집하고요. 자, 2년 동안 경쟁률을 보면 14.5대 1, 11.91대 1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형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이제 서류 100%로 일괄 합성을 그냥 뽑아버립니다. 다만 이제 그 서류에 대한 부분에서는 학생부랑 자기소개 추천서가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활동 보충 자료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제출하는데 다 대부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격자들의 어떤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정량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얼마가 필요하냐 전혀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대학의 어떤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좀 다른 모습을 좀 찾아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독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보지 않는 그런 부분 대신에 다른 부분의 어떤 자율 활동이나 이런 부분 좀 강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분의 특기 사항들을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학생이 장점인 독서 활동이 물론 약간 약화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강점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자신감만 갖고 본다면 아마 충분히 안정적으로 합격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대학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입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이제 정치국제학과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인데요. 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그 최상위권 대학별로 약간 좀 이제 그 발표 자료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향이나 어떤 또 소신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년 전에는 23.2대 1, 그다음에 작년에는 17.9대 1 경쟁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70%와 비교과를 아예 나눠버렸습니다. 다만 비교과에는 출결과 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단은 무단결석 1인이나 아니면 봉사 3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일단 만점 받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일단은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4개 합 2로 이제 주는 경우보다 조금 더 약간 완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 개 영역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2개 영역으로 묶을 때보다 좀 더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는 실제로 이렇게 유리함이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이제 수능 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대에 비해서 조금 더 교과 전형이지만 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약간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는 그 적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대학에서 발표했던 기본적인 학생부 교과 점수와 우리 학생의 점수가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근접한 학생들끼리 경합을 하기 때문에 올해 어떤 변수가 발생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도전의 위치가 좀 더 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대학과 전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앞서 희망한 대학 중에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거든요.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이 한양대 정치외교학과의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실제는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높게 점수가 형성되는 대표적인 대학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학생의 지금 점수로는 이 한양대학교의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100%에 해당하는 3배수를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이제 면접 100%를 가는데 1단계 점수 자체가 워낙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실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가 거기 학교가 갖고 있는 기록 합격자들의 최저 등급보다는 지금 현재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 점수에서 보면 약간 안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대학이다 보니까 오히려는 작년 기준보다 좀 더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추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점수가 이 대학보다 약간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안정감을 보일 때 안정하다라고 보시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면 윤상현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이제 김호성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도 많아서 이제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수시와 정시 쪽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 경쟁력이 높은 편이라서 수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지만 그중에서 이제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에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의 공부 방향도 전체적인 영역을 공부하기보다는 최저 기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 있는 영역에 대한 학습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땠어요? 좀 곤란스러웠는데 네. 객관적으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3 학생을 둔 아버님과 고3 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는 학생도 또 실망하는 네네. 학생도 있을 텐데요. 진짜 시험은 수능이죠. 오늘 성적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결전의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실망한 학생들도 또 자만에 빠진 학생들도 있을 텐데 네. 사실 진검승부는 수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금 조금 못 봤다고 해서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제 뭐 9월 모의고사보다는 수능 때 또 응시 인원도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 다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남은 77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부족한 영역 최대한 보완하신다면 정말 수능에서 모두가 다 대박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서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을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김호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오중훈 선생님의 9월 모의평가 총평에 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